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부족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때까지 일단 국내 시장 문을 닫아놓고 2년 뒤에 해외 자율주행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아니 이게 자율주행 발전하자고 한 토론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현장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서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토론회에 참여했고요. 자율주행 기업은 핵심적인 기업 10곳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 소카, SUM, SWM, 라이드플럭스, 마스오토, 모라이, 카카오모빌리티, 포니링크, 포티투다시 모두 참여해서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 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 협업 방안 등을 토론했는데요. 제가 토론회를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자율주행 차량의 국내 진입 관련 토론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들의 기술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때까지 일단 국내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우리 기업이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해외 자율주행차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건강한 경쟁 없이 우리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해외 선진 기술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경쟁 속에서 우리 자율주행 산업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토론회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건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최준원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준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신호처리 및 인공지능 연구실을 이끌고 계시면서 여기서 최신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바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자율주행이 사실 저는 성공의 가능성이 보여진 게 사실 2, 3년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사실은 중국인도 미국에 되게 많고, 테슬라에서 하는 기술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잘해서 되게 빨리 패스터 팔로워 전략으로 되게 그걸 빨리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거를 가져오는 게 사실은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이 거의 뭐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경쟁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의 기술력이 아직 그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완전히 이거를 개방 안 하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이제 열어야 될 텐데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열어버리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력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1, 2년 내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제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좀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 기업들이 좀 기술을 더 올릴 수 있는 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은 그때 이제 충분히 우리가 문을 열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 기술적으로 앞선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을 모두 뺏길 거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1, 2년의 보호 기간을 두자. 그 후에 시장을 개방해서 경쟁을 하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지금 당장 해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면 국내 업체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년 정도 시간을 벌어준 뒤에 개방하자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교수님만큼 전문가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또 미국이나 중국에 직접 나가서 해외 자율주행을 체험해본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율주행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분야잖아요.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국내 기업들한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혁신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이런 무조건적인 보호 속에서가 아니라 경쟁 환경 속에서 해외 기술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국내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하지만 우리 국민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될지, 혹은 이 첨단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 IT나 다른 첨단 산업에서 무조건적인 시장 보호 정책이 오히려 이 국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했던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에서 과연 경쟁을 통한 자극이 없이 자력으로만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WM 김기혁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자율주행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차세대 수출 산업이라 보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니가 중국에서 완성된 기술을 갖고 한국에 수출을 해서 26,000km를 뛰고도 지금 강남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저희 SWM이 한 3년 걸렸던 거를 이제 포니 링크는 중국 기술을 갖고 와서 1년 만에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3년 걸렸던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어느 정도 완숙이 돼서 한국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시기, 수출을 해서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시기, 그런 시기에 어떤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은 산업이 같이 경쟁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외 기술이 들어오는 순간 저희가 경쟁하기는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한국의 자본 구조도 그렇고 한국의 산업 환경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GPU조차도 포니가 갖고 있는, 한 회사가 갖고 있는 GPU 숫자도 지금 한국이 못 들고 있을 겁니다. 바이두라든지 포니가 갖고 있는 그 GPU 숫자도 한국 전체를 통틀어도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 상황에서 이거를 시장을 개방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은 기술을 완벽하게 오픈해야 되는데, 기술을 오픈하는 것조차는 또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한국이 들어온 조건 기술을 오픈을 해라, 모델을 다 오픈하라, 그렇게 나가지는 못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완전한 드라이브리스 로보택시를 언제로 보냐 시기도 있는데, 저희 SWM은 27년 하반기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E2E라든지 한국의 GPU가 공급되는 속도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올라간 속도들이 봤을 때 27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업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중국의 포니 AI 예를 구체적으로 드셨어요. 한국 SWM이 3년 걸릴 기술을 단 1년 만에 구현했다고 합니다. 기초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이미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개방하면 자본과 기술이 압도적인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의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게 기술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외 기업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게 국내 기술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SWM 같은 경우에는 2027년 하반기에는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 그때까지는 산업을 좀 보호해달라 라고 구체적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일단 업계의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격차와 자본력의 차이는 비단 이 자율주행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장비만 봐도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과 자본이 국내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산업에서 이런 논리로 문을 걸어 잠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함께 성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력하면서 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27년까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과연 그때가 되면 해외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어쩌면 2년 뒤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입장이겠죠. 이 더 안전하고 뛰어난 기술을 눈앞에 두고도 국내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인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율주행을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본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수출 경쟁력은 이런 온실 속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처음부터 수출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하루빨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경쟁하고 이 부족한 점을 배우면서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 자율주행 시장은 지금 과연 어떤 수준까지 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길래 이렇게 국내 자율주행 업계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건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현재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내 자율주행은 아직 해외 기업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바깥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도시에서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완전 로보택시 서비스가 실제로 상용화돼서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들어간 가장 앞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웨이모가 대표적입니다. 2018년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시작해서 이젠 샌프란시스코, LA, 텍사스, 오스틴까지 주요 대도시의 유료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보스턴, 내시빌, 뉴욕
뉴올리언스, 댈러스, 라스베가스, 샌디에이고에서도 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틀랜타, 마이애미, 워싱턴 DC에도 곧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1,500대의 차량으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실제로 운행하고 있고요. 누적 운행 거리가 무려 1억 마일, 1억 6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유료 승객을 태운 누적 횟수는 올해 5월에 1,000만 회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웨이모가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완전 자율주행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때 테슬라는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공개한 사이버캡, 이 전용 로보택시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죠. 올해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선정된 테스터, 인플루언서, 투자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초청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됐었는데 이번 달 3일부터는 일반인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서비스가 오픈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테슬라 전략의 진짜 핵심은 이런 로보택시 전용 차량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테슬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대한 로보택시 군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웨이모는 수천 대의 차량을 지금 직접 구매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팔린 기존 차들에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그냥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FSD 테스트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무튼 미국은 웨이모와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무섭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두의 아플로고죠. 우한, 베이징, 선전, 충칭 등등 10개 주요 도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시 이후 승차 기록이 무려 1,100만 건, 누적 주행거리 1억 킬로미터 이상, 그러면서 미국 웨이모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해외 진출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홍콩에서 테스트를 시작하고 올해 3월에는 두바이, 아부다비에, 앞으로는 유럽 스위스와 튀르키예까지도 서비스 지역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앞서 SWM 대표님이 언급하신 중국 포니 AI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니 AI는 중국에선 4대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모두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업 운행 허가를 받은 유일한 회사라고 해요. 이미 누적 3,20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 1,000대 이상을 운영하겠다고 하죠.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 룩셈부르크,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도 테스트 주행을 진행 중인 지금 가장 위협적인 중국 자율주행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금 정부가 워낙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라이드, 디디슈싱, 오토엑스, 딥루트 AI 등등 온갖 자율주행 업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까지는 그래도 워낙 이 나라들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자본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난 나라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정말 속상한 건 이웃나라 일본조차도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는 일단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있는 현지 자율주행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티어4, 튜링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걸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해외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작년에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전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11개월 걸리는 자율주행차 운행 심사를 2개월로 단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웨이모가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일본 도쿄에서 테스트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미나토구, 시부야구, 신주쿠구, 지요다구, 추오구, 시나가와구, 고토구 이런 도쿄 중심 7개 구역에서 제교 아이페이스 25대가 테스트 주행을 시작했어요. 테슬라도 FSD 테스트를 시작했죠. 심지어 이번에는 NHK 기자를 태우고 신주쿠구를 자율주행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면요, 도심주행, 비보 우회전, 일본의 독특한 신호체계 이런 걸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건 테슬라 FSD가 일본 도로만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미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약간의 일본 현지 데이터 학습만으로 일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FSD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국내에 들어오게만 해준다면 국내에서도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FSD 도입은 안 되겠지만요. 저는 애초에 우리나라에 올해 몇 월 안에 FSD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그래서 FSD가 결국에 서비스 될 겁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이 이 세계 트렌드는 거부하고 자기들끼리만 갇혀있다는 잘라파고스에 빠져있다는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해외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어제 토론회에서 해외 자율주행 기술을 2년 뒤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진짜 갈라파고스는 어딘가요? 이제는 한국의 갈라파고스와 콜라파고스라는 말이 더 이상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현주소는 어떤가요? SWM이 서울 심야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GM의 코란도 EV에다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등을 달아서 자율주행차로 개조를 한 모델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차를 한 대 만드는데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 여러 대를 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딱 3대만 투입해서 운행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5천 건 정도의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3대로 10개월 동안 5천 건.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면 한 대당 하루에 6건 정도 운행을 하는 셈이죠. 일단은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 운행 횟수에 있어서부터 한참 뒤처지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 큰 길에서만 자율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골목이나 이면도로까지 자율주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강남에 보면 보라색 간판이 걸려있는 이 자율주행 운행지구에서만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구간, 도로 혼잡도가 떨어지는 시간에만 자율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자율주행 택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청계 A01 노선이 주행을 시작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거 오토노머스 A2G의 로이라는 버스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해외 자율주행 서비스와는 한참 차이가 납니다. 일단 청계 A01 노선을 보면 이게 그냥 청계 광장에서 시작해서 광장시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코스만 뺑글뺑글 도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율주행 구역으로 심지어 딱 정해놓은 청계천 옆길인데 이 길에서조차 일부 구간은 사람이 개입해서 직접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수준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해외 시장의 냉정한 현실,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보호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고 나아가 선두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치열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혀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의 대가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소비자들 아닐까요? 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차플레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